자, 오늘부터는 챕터 4,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등식의 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죠? 부등식이 뭐냐? 우리 1학년 때 등식은 배웠죠. 등식. 등식이 뭐죠?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죠. 등호가 있는 식. 맞습니까? 이퀄이 있어야 돼요. 이퀄. 그래서 이퀄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같다는 이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왼쪽에 있는 것을 좌변,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이라고 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양변이라고 했습니다. 양변. 맞죠? 그래서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입니다. 그러면 부등식은 뭘까요? 부등호가 있는 식이죠. 부등호가 있는 식. 그런데 부등호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호를 사용하는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은 2보다 작다. 항상 왼쪽 게 먼저 주어라고 생각하세요. 1은 2보다 작다. 또는 여기에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 플러스 1은 3보다 크다. 이렇게 등호가 있는 식을 부등호가 있는 식을 바로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또 이것을 보고 여기 는이 있죠, 그죠? 이 는을 보고 등호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것은 등호입니다. 이게 등호죠. 그런데 작거나 같다와 크거나 같다. 원칙은 여기 이꼴이 두 개 있는 거지만 이꼴을 한 개씩 넣습니다. 그래서 이꼴을 두 개 쓰지 않고 하나만 씁니다. 자, 이런 것은 등호가 아니고 부등호입니다. 부등호. 알겠어요? 그래서 부등식이란 이런 네 가지 기호, 부등호를 사용해서 좌변과 우변의 대소관계를 비교. 대소관계란 말은 크다, 작다를 의미하는 거죠. 한자말로 큰데 작을 소 이런 이야기입니다.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하는 식을 바로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밑에 보면 2x-1이라고 있죠. 2x-1은 지금 이퀄도 없고 부등호도 없죠. 이런 식은 등식도 부등식도 아닙니다. 이런 식은 그냥 우리가 1차식이라고 하죠. 그죠? 네, 차수 x가 1차니까 1차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가 되죠? 자, 등호가 있죠. 등호가 있은 게 등식입니다. 근데 등식인데 이 미지수 x가 있기 때문에 등식 중에서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등식은 이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 네 가지 식으로 좌우를 비교하는 식,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등식과 마찬가지로 이 부등호의 왼쪽 부분은 좌변, 오른쪽 부분은 우변, 두 개 다 합쳐서 양변이라는 용어는 등식에서 쓰는 용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가지 이 부등호가 있죠, 그죠? 이 네 가지 부등호를 반드시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항상 왼쪽 게 주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주어는 은, 는, 이, 가가 붙으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는 A는 B보다 작다. A부터 읽어야 돼요. A는 B보다 작다. 또는 A는 B, B말이다. 이렇게도 읽죠. A는 B, B말이다. 이렇게도 읽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A는 B보다 크죠. 그러니까 A는 B보다 크다. 또는 A는 B 초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만 초과 기억합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작거나 같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거, 이 작거나 같다가 좀 편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이 작거나 같다를 다른 말로 크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지 않다는 말은 크지 않으니까 작을 수도 있고 또는 같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다른 말로 이하가 되겠죠. 이하. 맞습니까? 이하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는 다른 말로 작지 않다. 이 말. 이 두 번째 거, 이 크지 않다와 작지 않다를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크지 않다는 다른 말로 작거나 같다. 작지 않다는 다른 말로 크거나 같다이고 우리가 또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상, 이하. 이상, 이하는 이꼴도 들어가는 거예요. 초과 미만에는 이퀄은 없는 거가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크지 않다와 작지 않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A가 B보다 작지 않다는 말은 A가 B보다 작아도 되고 또는입니다. 또는 A와 B가 같아도 됩니다. 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A가 B보다 커도 되고 또는 A와 B가 같아도 됩니다. 자, 이게 처음에 보면 헷갈리는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3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는다면 이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우리가 맞는 말, 틀린 말은 true, false라고 이야기하죠. 참이면 true라고 적고 거짓이면 우리가 false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참, 거짓. 예, 참이고 얘가 뭐죠? 거짓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과연 3은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3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3이 4보다 작다 또는 3은 4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은 true가 되고 이 말은 뭐가 돼요? 사실 false가 되죠. 그런데 수학에서는 또는이란 말은 하나는 true고 하나가 false면 이 또는은 둘 중에 하나면 참이면 이 결과는 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또는 둘 중에 하나면 참이면 됩니다. 물론 둘 다 참이 되어도 참이 되는 거예요. 이 또는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중3 때 배웁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또는이란 말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좀 쉽게 3은 4보다 작다. 이것은 무조건 여러분들 봐도 true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와 비교했을 때 3은 4보다 작지만 또는 3은 4와 같다. 이 말에서 3과 4는 같지 않지만 3은 4보다 작기 때문에 이 문장은 true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봅시다. 4는 4보다 작다. 이것을 봅시다. 뭐 이건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네, 맞습니다. true가 되죠. 왜? 4는 4보다 작다 또는 4는 4와 같다인데 앞에 부분은 false지만 뒤에 부분이 true가 되어서 이 문장은 true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와 크거나 같다는 둘 중에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됩니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거 꼭 이해하시고 자, 크지 않다를 다른 말로 작거나 같다. 작지 않다는 다른 말로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래 보기를 가지고 우리가 부등식을 한번 적어 봅시다. 이 부분은 왜 필요하느냐 하면 나중에 부등식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런 식을 적어야 되니까 꼭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x를 5로 나눈 수는 너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주어입니다. 그러면 x로 5를 나눈다. 그러면
x를 5로 나누는 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또는 x를 5로 나눈다. 이렇게 분수로 표현해도 되겠죠. 자, 이 수가 주어져 보죠. 이 수는 누구보다 13보다 이 수가 주어져. 얘가 13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또는 밑에 식으로 표현한다면 13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x의 3배에 15를 더한 수는 이게 주어가 되겠죠. 자, 2번 문장을 잘 보세요. 자, x의 이 x의 몇 배? 3배니까 곱하기 3이면 앞에 3을 붙여주면 되겠죠. 이 3배에 얼마를? 15를 더한 수는 이게 주어져. 이 수라는 것은 자, 두 번째를 보세요. x에서 얼마를 뺀? 2를 뺐죠. 2를 뺀 수의 4배죠. 이 수 전체. 즉 x에서 2를 뺀 수의 전체 4배라서 곱하기 4 이렇게 적으면 틀립니다. 이 뺀 수 전체 x에서 2를 뺀 수 전체의 몇 배? 4배는 이거죠. 이 x에서 2를 뺀 수의 4배니까 괄호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니까 이놈은 이거의 4배 이상이다 했으니까 이상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우리 부동어에서 이런 식도 표현하고 요 식을 자 이런 식도 표현하니까 같은 거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조심해야 돼요. 2번 요 괄호를 반드시 쳐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첫 번째 거는 뭐죠? x의 3배해서 15를 더했고 두 번째는 x에서 2를 뺏는 것 전체의 4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음 3번은 무게가 xg인 상자에 이 상자에 이런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상자에 무게가 400g 선물을 넣으면 이랬죠. 넣으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x에다가 400을 뭐 하면 될까요? 더해주면 되겠죠. 물론 여기가 넣은 이가가 없지만 이 넣은 상태 전체를 말하니까 이 전체가 주어가 되겠죠. 넣으면 얼마보다 500g보다 자, 크지 않다가 되겠죠. 크지 않다는 뭐죠?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주어가 맞죠? 주어가 5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식에서는 이런 g이나 센티미터나 이런 단위는 생략해서 적어도 된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은 다음 중 부등식이 있는 것을 고르라. 그럼 부등식이 있는 것을 고르면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만 쓰면 되겠죠. 그럼 1번은 뭐가 될까요? 부등식이 되겠죠. 크거나 같다가 있으니까. 자, 2번은 넘마 있죠. 넘마 있으니까 이런 식은 뭐가 된다? 등식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미지수가 없죠. 그러니까 방정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넘마 있으니까 등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XY 문자는 있는데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는 등식도 아니고 부등식도 아니죠. 이런 거 그냥 1차식입니다. 1차식. 왜? X도 1차, Y도 1차. 그래서 1차식인데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는 미지수가 2개 있죠. 그래서 미지수가 2개인 1차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네요. 자, 리얼은 보면 x도 있고 y도 있죠. 그죠? 그럼 는이 있죠. 그러면 뭡니까? 등식이 되고 부등식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이건 사실 여러분들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거 나중에 배웁니다. 1차 함수. 자, 미음은 자 x 있고 어때요? 크다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부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미음도 부등식이다. 자, 비읍은 비록 문자는 없지만
숫자와 숫자를 비교했죠. 그죠? 자, 이것도 바로 부등호가 있으니까 부등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기역, 미역, 비역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2번은 이제 문장으로 나왔는 것을 이제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어떤 수 x에 3을 더한 수는 이까지가 주어져. 그럼 x에다가 3을 더한 수는 이 말이죠. 오죠. 얘는 20 미만이다. 그러면 주어가 20 미만이니까 주어가 2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미만은 다른 말로 작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한 권의 X권인 책 4권의 값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주어져. 한 권의 X권인데 책 4권의 값이니까 X 원짜리가 몇 권 있다? 4권 있으니까 4X로 표현하면 되고 3,000원 이상이니까 주가 3만 원 이상이니까 이상은 크거나 같다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은 어떤 수 x 잘 보세요. x 자 어떤 수 x가 있죠. 그죠? 어떤 수 x가 있는데 그 x의 몇 배? 3배. 그러면 x의 몇 배? 3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에다 5를 더합니다. 5를 더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발로 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표현하면 x에 5를 더한 후 또는 더한 값에다가 더한 후 3배를 한다. 이런 말이 돼요. 더한 후 3배입니다. 그때는 갈로를 쳐야 되지만 지금은 x의 3배에다 5를 3배하고 거기에다 5를 더했죠. 더하면 됐죠. 그죠? 더하면 1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죠.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라고 적어주면 편한데 보통 문제에서는 작거나 같다 대신에 이거와 똑같은 말로 크지 않다를 많이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주어 3x 플러스 5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이라는 부등호 4가지 모양이 있죠. 그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가지고 수나 식의 바로 대소 관계를 나타내 주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개념은 기본이니까 반드시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